욕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 올라왔습니다. 그 온기는 분명히 편안해야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누군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더 말해줘야 할까? 의사로 산 세월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단순한 진실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외래가 끝날 무렵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샤워 중에 미끄러져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괜찮을까요?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아직 축축한 머리칼에 수건이 반쯤 얹힌 채 들것에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따뜻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검사 결과는 탈수와 저혈압, 그리고 갑작스러운 천변화에 따른 심장 리듬 불안정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특별히 나쁜 소견은 없었지만 작은 변수들이 한 번에 한 방향으로 몰리면 큰 사고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욕실에 의자를 두셨나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나요? 물 온도는 몇 도로 맞추시나요? 사실 사고의 시작은 욕실 문을 열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오후, 가벼운 어지럼증을 잠깐으로 넘긴 저녁, 식사 후 바로 샤워로 들어가는 습관,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욕실, 너무 뜨거운 첫 물줄기,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며 맞는 증기의 압력. 이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다음 장면은 대개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듯 흔들리고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스치고 머리가 타일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에게 공통된 기억은 정말 한순간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욕실에서의 위험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미끄러짐과 낙상 같은 물리적 위험, 다른 하나는 혈압과 심장 박동, 천변화 같은 생리적 위험입니다. 저는 여기에 세 번째 갈래를 덧붙입니다. 마음의 위험. 아직 젊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자존심과 가족에게 폐에 끼치기 싫다는 체념 사이에서 조심하자는 말이 쉽게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종종 숫자로 세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숫자보다 장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문턱 앞에 놓인 물방울, 달아 미끄러운 타일의 무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걸린 수건, 너무 높은 곳에 고정된 샤워기, 추위를 참으며 서둘러 끝내려는 마음. 그 장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욕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늘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깨우는 준비 동작,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작은 도구. 준비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욕실 문 앞에서 벽을 짚고 발목을 천천히 10회 돌립니다.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며 종아리 근육을 10번 수축합니다. 허리를 굽히지 말고 단단한 어디인가를 짚고 천천히 목을 좌우로 늘려줍니다. 이 몇 가지로 다리 쪽 혈액이 흐르고 몸이 이제 따뜻해질 거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도구는 더 단순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한 장, 욕실 의자 하나, 손이 닿는 위치의 손잡이, 물 온도를 30-40도로 유지해주는 온도 표시 샤워기, 추위를 막아줄 작은 난방팬. 저는 종종 말합니다. 이 도구들은 사치가 아니라 지팡이보다 먼저 사야 하는 보험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6세, 늘 단정한 모자를 쓰고 오시던 분입니다. 어느 겨울 새벽 혼자 샤워를 하다가 눈앞이 번쩍하며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어지럽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몸을 더 씻어야겠다 싶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혈관을 넓히고 그 순간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혈압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사 직후라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려 상체로 가는 피는 더 부족해집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함께 세웠습니다. 저녁 늦게, 특히 식사 후 1시간 내 샤워 금지. 물은 처음부터 뜨겁게 틀지 말고 팔부터, 다리부터, 몸의 가장자리를 스치듯 적시기. 목과 가슴은 마지막에, 샤워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게, 그리고 무엇보다 앉아서 씻기. 한 달 뒤 그는 모자를 벗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이 가벼워요. 그리고 넘어질까 불안한 마음도 덜해졌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욕실 체크리스트를 함께 작성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벨소리나 방수폰을 욕실 가까이에 둡니다. 귀가 얇아진 밤에는 가족과 샤워 시작, 끝을 메시지로 주고받는 약속을 정합니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잠금이 걸려도 밖에서 쉽게 풀 수 있는 장치를 씁니다. 발바닥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있다면 미끄러짐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샤워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리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누르듯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전등은 충분히 밝아야 하고 겨울에는 욕실 바닥과 공기를 미리 덮여둡니다. 의사 선생이 너무 소심하다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한순간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소심함은 나이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조심스레 문을 엽니다. 우리는 흔히 깨끗이 씻는다는 말을 위생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어디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극하느냐가 건강의 문제로 바뀝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샤워는 몸을 씻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물과 손의 온기, 아주 짧은 압박과 이완의 리듬만으로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다리가 덜 붓고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출발점은 의외로 작고 손쉬우며 누구나 즉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몸 전체의 지도와도 같은 곳, 당신이 매일 쓰지만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곳, 내 장기와 신경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는 작은 평지, 바로 손바닥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손바닥이 왜 몸의 신호등인지, 어떻게 1분 만에 온 몸을 깨우는 스위치가 되는지, 그리고 샤워 시간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곁들여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당신이 욕실 문을 열 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심코 반복해온 동작 사이에 작은 순서 바꿈과 따뜻한 주의 한 줌이 삶을 지탱합니다. 욕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첫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첫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발목을 돌리고 마음을 낮추는 일, 그리고 두 손을 서로 맞부딪혀 따뜻하게 드는 일. 그 작은 박수 소리가 안전을 여는 합창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욕실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 당신의 습관을 바꾸는 신호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욕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장의 이야기를 미소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세 단어뿐입니다. 그리고 곧 손바닥에서 시작되는 작은 기적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만나는 첫 번째 창구입니다. 갓난아기가 세상의 빛을 처음 느낄 때 본능적으로 꽉 쥐는 그 손, 그 안에는 이미 생명 전체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손의 감각을 잊습니다. 손을 쓰지만 느끼지 않고 씻지만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손바닥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어떤 손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그 손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의 장기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가 잘 도는 분의 손은 따뜻하고 탄력이 있으며 색이 밝습니다.
반대로 손이 차가운 분은 대개 위장이 약하거나 순환이 느립니다. 손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위, 간, 심장, 폐, 신장 등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작은 자극만으로도 신체 전체가 반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손바닥의 온도와 신경 반응 속도는 전신의 혈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몇 해 전, 대전의 김만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박 선생,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속이 막혀요. 약을 10년째 먹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요. 검사를 다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손바닥이 딱딱하고 식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할아버지, 오늘부터 샤워하실 때 손바닥을 박수치듯 자극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손을 드고 소리가 날 만큼 박수를 치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합곡혈을 손톱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후 다시 찾아오신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밥이 넘어가요. 속이 편해졌어요. 약을 줄였는데도 괜찮아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작은 자극 하나에도 스스로 회복하는 생명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90%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행위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깨우는 자극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손바닥을 1분 이상 두드리거나 마사지한 사람들의 말초 혈류 속도가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가 잘 돌면 산소와 영양이 온몸에 골고루 공급되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집니다. 단지 손바닥을 자극했을 뿐인데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집중력과 수면질이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샤워 중 따뜻한 물이 손바닥을 충분히 덮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짝짝짝짝 소리가 날 만큼 30초 동안 박수를 칩니다. 물의 온기와 진동이 손끝의 모세혈관을 깨우고 그 자극이 신경을 따라 위와 심장까지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 합곡혈을 5초간 꾹 누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눌렀다가 놓습니다. 이 동작은 위장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두통이나 어깨 결림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서로 엇갈려 문지르며 손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자극합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강남의 박영희 할머니는 늘 손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전기장판을 켜고 잤고 새벽이면 다리가 저려 깨곤 했죠. 저는 손바닥 씻기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전기장판 없이 잤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덕분에 푹 잤어요. 단지 손바닥을 따뜻하게 했을 뿐인데 온몸의 순환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피로는 손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풀린다. 손은 몸의 지도이자 나침반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손이 떨리고 긴장할 때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반대로 손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불안과 피로를 손이 먼저 알고 손이 먼저 풀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들께 이런 말을 자주 드립니다. 비싼 보약보다 손바닥 1분이 더 강합니다. 저는 손바닥을 씻는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손바닥을 대화하듯 닦으라.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마치 오랜 친구의 등을 토닥이듯 천천히. 그 안에 담긴 수천 개의 신경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를 깨워줘. 그때 몸은 반응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머리에 안개가 걷힙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밤 샤워할 때 물줄기 속에서 두 손을 마주쳐 보세요. 짝짝짝짝. 그 단순한 소리가 온몸의 심포니가 됩니다. 손바닥은 당신 몸의 지도이자 생명의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매일 듣는 사람만이 100세까지 걸을 힘을 얻습니다. 이제 몸의 하수구로 향할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붓고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그리고 평생 씻지 않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 우리는 그곳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몸을 씻을 때도, 마사지할 때도, 의사에게 진찰받을 때조차 이 부위는 대개 지나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 다리 붓기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금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곳을 몸의 하수구라고 부릅니다. 피가 아래로 내려가 노폐물을 싣고 돌아오는 길, 그 통로가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넘치듯 몸 안에서도 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는 정수민 할아버지는 68세였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다리가 굵고 튼튼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부어오르고 양말 자국이 지워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2주 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전이나 심장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금은 시멘트처럼 단단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막혀서 그래요. 피가 다리에 고이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로 오금을 30초간 두고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1분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따뜻한 기운이 퍼질 만큼만.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3주 후 그는 혼자 걸어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계단도 올라가요. 지팡이 안 써도 돼요.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환했습니다. 이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오금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쓰레기를 모아버리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림프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다리가 붓고 피로와 통증이 찾아옵니다. 독일 연구팀은 오금을 1분 자극할 때 림프의 흐름이 2배로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오금이 굳은 사람은 다리 부종 위험이 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 몸의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넘치듯 오금이 막히면 다리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한국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오금을 관리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단지 따뜻한 물과 손가락의 원형 자극만으로도 관절의 혈류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탓의 통증 중 절반은 사실 순환 탓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최명자 할머니는 71세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1시간 넘게 남았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금을 눌러보자고 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쏘이며 손가락으로 돌리기를 권했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요. 자국이 안 남아요.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하시나요? 모두가 말하죠. 뚫어야죠. 맞습니다. 몸도 같습니다. 피의 하수구를 뚫지 않고서는 건강한 순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막히는 길을 다시 여는 연습입니다. 오금 마사지의 요령은 단순합니다. 샤워할 때 샤워기를 오금에 대고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세요. 물줄기가 직접 닿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며 30초간 자극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통증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로.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하루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지고 3주면 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다리는 나이를 말해줍니다. 젊은 사람의 다리는 유연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다리는 차갑고 단단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의 온도는 당신의 나이입니다. 오금을 따뜻하게 하면 다리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오금은 단순히 다리의 뒤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걷는 힘, 일어서는 의지, 그리고 삶의 독립을 지켜주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걸을 수 있으면 세상과 연결됩니다. 오금이 열리면 길이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다리가 건강해져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몸은 따뜻해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고 수면이 끊기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또 다른 문을 열어드립니다. 피의 고속도로이자 면역의 중심, 우리가 평생 씻지 않던 또 하나의 문,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그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고 민망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곳을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위야말로 우리 몸의 생명 순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피가 만나는 곳, 림프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는 얼고 몸은 차가워지며 면역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광주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73세였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5번 이상 가야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밤에만 다리가 시렸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병원에서는 전립선, 방광기능 저하라며 약만 처방했지만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타구니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막혀서 아래쪽 순환이 끊긴 거예요. 그날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사타구니를 따뜻한 물로 30초간 덮이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5초씩 5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내리세요. 하루 1분 반이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밤에 한 번만 가요. 다리도 따뜻하고 잠이 깊어요. 그가 느낀 변화는 단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사타구니에는 신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콩알만한 림프절이 여러 개 모여 면역의 중심을 이루죠.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평균보다 70% 높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의대의 조사에서는 사타구니 순환이 막힌 사람은 하체가 차가울 확률이 9배나 높고 면역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학연구에서도 사타구니를 자극한 사람들은 8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사타구니는 혈류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무리 좋아도 막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온몸이 서서히 식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니라 순환을 여는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타구니가 따뜻하면 다리가 산다. 다리가 따뜻하면 심장이 웃는다. 대구의 이순자 할머니는 69세였습니다. 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습니다. 다리가 너무 차서 전기장판 없이는 못 자요. 병원에서는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나이 들면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늘 불편했습니다. 나이는 이유가 아니라 단서일 뿐이니까요.
저는 할머니께 사타구니 따뜻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따뜻해요. 어젯밤엔 전기장판 안 켜고 잤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담긴 안도감은 제가 의사로서 듣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하체는 나이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젊을 땐 잘 느끼지 못하지만 60이 넘으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워지고 다리의 온기가 쉽게 식습니다. 그러나 사타구니를 자극하면 놀랍게도 전신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따뜻한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이 단순한 1분 30초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사타구니를 씻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적당히 따뜻한 온도, 약 38도가 좋습니다. 손바닥에 열로 천천히 감싸듯 누르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내 몸의 길이 열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피와 림프가 동시에 반응하며 온몸에 따뜻함이 번집니다. 저는 이 단순한 행동이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생명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이 몸의 지도라면 사타구니는 길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매일 닦고 열어주는 사람만이 100세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 아래쪽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과 다리, 하체의 길을 열었으니 이제 머리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열어야 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 이유 모를 어지러움, 잠깐의 혼돈들. 그 모든 길목에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단단한 근육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뇌로 가는 마지막 문이자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루 종일 피를 요구합니다. 그 피가 지나가는 유일한 길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길이 점점 좁아지고 굳어집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지러움, 깜빡거림, 집중력 저하, 그리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대전에 사는 박순례 할머니는 70세였습니다. 요즘 손주 이름도 헷갈려요.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두기도 하고 뭘 하려다가 자꾸 잊어요. 그녀는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목덜미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문제예요. 뇌로 가는 피가 막혀 있어요.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듯 웃었습니다. 목이랑 머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피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피가 통하는 길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길이 막히면 뇌가 굶어요. 미국 스탠퍼드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근육이 굳은 사람은 뇌로 가는 혈류가 평균보다 37% 적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목덜미의 긴장을 풀어주면 10분 이내에 뇌혈류가 4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100명을 조사했을 때 80% 이상이 목덜미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곤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할머니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쏘이세요. 물줄기가 직접 닿아야 합니다. 처음엔 뜨겁게 느껴지겠지만 곧 몸 안쪽까지 온기가 스며듭니다. 그 다음에는 양손으로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너무 세게 주무르지 말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1분간. 단 2분입니다. 한 달 후 박순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깜빡하던 게 줄었어요. 손주 이름도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매일 저녁 샤워 후 목덜미를 두고 문질렀을 뿐이었습니다. 목덜미의 중요성은 단지 기억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스트레스와 감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긴장하거나 화가 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때 혈류는 머리로 가는 대신 어깨와 등에서 막히죠. 결국 두통, 불면, 불안, 그리고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목덜미를 풀면 놀랍게도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물줄기와 부드러운 손의 압력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풀어줍니다. 일본 국립병원 연구에서는 목덜미를 1분 마사지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평균 20%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목덜미의 온도 상승이 뇌의 집중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부위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뇌의 스위치입니다. 서울의 한 75세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글자가 흐릿하고 문장을 반복해서 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덜미가 무겁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워 중 목덜미에 뜨거운 물을 쏘이고 이후 수건으로 가볍게 덮어두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한하게 그리 또렷해요. 어깨가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우리의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러움, 깜빡거림, 집중력 저하, all of these are SOS from the neck.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막힘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새로운 습관을 잃는 게 아니라 막힌 길을 다시 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목덜미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이자 기억의 관문입니다. 이 길을 열면 머리가 맑아지고 삶이 다시 밝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몸 아래에서 위로, 손에서 머리까지 모든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피도, 근육도 아닌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며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조용히 울고 있는 곳, 바로 명치입니다. 그곳은 몸의 보일러실이며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풀면 비로소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명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단지 가슴과 배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교차하는 중앙 제어실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숨이 답답해요, 잠이 안 와요, 이유 없이 불안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늘 명치를 만져봅니다. 손끝에 닿는 건 근육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감정이 굳어버린 덩어리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조명숙 할머니는 68세였습니다. 30년 동안 수면제를 안 먹으면 1시간도 못 자요. 그녀의 눈밑은 푸르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명치를 눌러보자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아, 거기 아파요. 그녀가 소리쳤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로 그곳이에요. 그 응어리가 쌓여서 마음이 식은 겁니다. 명치는 단순히 위장이나 심장 근처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자율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며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는 명치를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5% 감소하고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2배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정이 진정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 호흡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명치를 몸의 보일러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식으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화가 쌓이면 이곳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슬프면 무겁게 눌리고 걱정이 많으면 돌처럼 굳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명치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숙 할머니에게는 아주 단순한 2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감싸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분간 돌리세요. 둘째,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가 쑥 들어가게 숨을 쉬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2주 후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약 안 먹고도 푹 잤어요. 믿기지 않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쉬는 겁니다. 명치를 자극한다는 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독이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젠 늙어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굳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푸는 시작점이 바로 명치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명치를 1분간 마사지한 사람들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3배 증가했습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암세포 억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본 도쿄대의 실험에서는 명치 주변의 복부 온도를 1도 높이는 것만으로도 장내 좋은균의 수가 67% 늘었다고 합니다. 명치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건강의 중심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치가 따뜻해야 마음이 젊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손길 1분, 깊은 호흡 1분. 그 2분이 삶을 바꿉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이젠 잠들기 전에 손을 명치에 얹고 괜찮다고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눈이 감겨요.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의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 그것이 진짜 치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5개의 길을 모두 열었습니다. 그 모든 길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몸의 순환, 마음의 온도, 그리고 삶의 균형입니다. 매일 샤워 중 단 5분, 손바닥에 박수 30초, 오금에 따뜻한 물 30초, 사타구니 누르기 30초, 목덜미 마사지 1분, 명치 마사지 1분, 합쳐도 5분입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당신의 인생을 10년 젊게 만듭니다. 이것은 약도, 보약도 아닙니다. 단지 몸을 다시 느끼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이 5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아침이 가벼워지고 밤이 깊어집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고 이름이 또렷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몸이 내 편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의사가 바라는 모든 결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실 문을 열기 전 2 손을 맞잡고 속삭이세요. 천천히 따뜻하게 오늘은 나를 씻는다. 그러면 몸이 대답할 겁니다. 괜찮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 5곳을 기억하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이 당신을 100세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해질 겁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평온하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한 번의 실천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